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할게요. 그리고 저 한 다음에 잠깐 5분 쉬고 유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알겠죠? 예. 그냥 가실까봐 바로 들어와 있었어요. 예. 못 나갑니다. 예. 영어학 담당한 그 앤드류 체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주 길게는 하지 않고요. 여러분한테 그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하고 본격적인 얘기들은 이제 수업을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첫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한테 공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아까도 이제 여기 잠깐 듣다 보니까 송 선생님이 그런 공부하는 방법론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딱 하나로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누군가가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100점 만점에 자기가 교육학까지 해서 90점으로 합격해서 뭐 그 지역에 1등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방법이 다 나한테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합격을 한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에 대한 공부 방법은 사실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큰 맥락은 있어요. 그 큰 틀은 가르쳐 드릴 거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각 과목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상담을 또 신청을 해서도 자기 방법이 맞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영어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 전에 요 영어학은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파트가 되게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통사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있어요. 문법은 이거 중고등학교 문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공자들이 하는 문법인데, 그 이제 전공인데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학교 문법이라고 임용해서 보는 문법을 학교 문법 내지는 뭐 school grammar 이래요. 이 이름이 좀 되게 이상해요. 그럼 오피스 그래머가 따로 있고 스쿨 그래머가 따로 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쓰니까 뭐 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전공자들이 하는 문법 조금 더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는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쥐약입니다. 네. 이게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게 쥐약이에요. 요즘 문제가 쉽게 나오면 좀 괜찮은데 어렵게 나오면 사실은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수업 중에 이제 보시면 아직 죄송해요 너무 겁을 줘서 그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통사론, 문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파트가 또 있습니다. 음성, 의문론, 그냥 통칭해서 그냥 의문론이라고만 또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형태론, 의미론. 화용론. 사실 이게 영어학은요. 이 하나가 각각이 다 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론 어렵게 들으면 정말 힘듭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태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행인 건 요 세 개의 문제가 거의 55 내지 60%의 문제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통상 요즘 걸로만 얘기할게요. 통사론이 2문제, 문법이 1문제. 요건 거의 요즘 이렇게 근 몇 년간은 세팅돼서 이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4.5점 이렇게 해서 여기가 9점, 이게 이제 4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담당한 섹션이 이것만 13점이에요. 예, 요렇게가 13점. 음성 의문론이 보통은 여기가 이제 뭐 이제 기평이 뭐 이제 하나가 나오고 서술형이 하나 나오는데 기본 6점은 기본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라는 거는 언제요? 지난 11월에 시험이 된 거는 기평이 여기서 2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서술도 여기서 서술형 하나는 무조건 꼭 나와요. 의문론에.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 나오고 끝났어요. 나머지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의미론 문제가 4점짜리 서술형이 하나가 더 나왔었던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분석표를 보고 얘기 드릴 텐데 이거 열심히 안 쓰셔도 이거를 쓰신다고 시험이 지금 다 열심히 막 다 형태, 기입 2개, 서술 하나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지금은. 자, 기입형 2개, 서술형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그래서 21점 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근데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 3가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태, 의미론, 화용론이 만만치는 않아요.
음이론 같으면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아까 이제 소개받으신 그 이제 남 박사님 있거든요. 그분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접근해서 알려드릴 텐데, 작년에 이렇게 수업했던 친구들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텐데, 아까 오 선생님 저기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갑자기 급격하게. 그래서 통화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그러면 의문론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작년에 하신 분 알겠죠. 저도 몸이 그렇게 지금 썩 그닥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유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해서 이제 이 경험이 있으신 그래도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그래서 어제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 건지 어제 회의하고 나서 전체 회의 끝나고 나서 저희 둘만 한 2시간 반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맞춰놨는데, 어쨌든 남 박사님이 나머지 이 부분을 다 맡아서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남 선생님께서 이걸 해주실 거고, 하여튼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제 하나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통사론 수업을 학부에서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 그냥 손으로 표시만 해주세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내리세요. 요즘은 그래도 정말 좋아요. 작년 올해는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들으시는데, 그 전년도까지 거의 초토화예요. 한 300명 있으면은 수업 들어본 사람이 20-30명도 채 안 되는? 근데 이게 그럼 통사론을 지금 안 들어보신 분들은 걱정이 되게 심하실 때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거 되게 어려워서 많이 깊이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교수들도 좀 이상한 교수들은 보통 통사론 교수고요. 학점도 잘 안 주면 또 그것도 통사론 교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깊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다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시면은 아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단 시간은 주셔야 돼요. 수업 2번 2주 듣고 나서 선생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당연하죠. 예. 최소 4개월 가고 5, 6월 1, 4월 간 다음에 5, 6월 가서 기출 풀면 이제 여기 안 풀려요. 문제 미리 얘기할게요. 안 풀려요. 계속 다 틀려요. 예. 통사론 처음 하는 사람들이 1, 4, 4개월을 공부하고 나서 5, 6월에 기출 푸는데 기가 막히게 잘 풀린다. 통사론 천재예요. 그러면 영어하게 안 풀려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근데 계속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그 7, 8월 가서 이제 문제은행에 가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9월, 10월쯤 가면은 초수인데도 선생님 문제 풀만해요라고요. 이때까지 엄청 힘듭니다. 네,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아까 송수님 얘기한 것처럼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통사론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걱정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머릿속이 되게 이렇게 순수한 상태가 좋아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통사론을 배웠는데 그 교수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통사론을 배웠는데 이게 어려운데 잘못 배워서 어설프게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안 것도 아니고. 뭘 들었어. 거기다 또 본인 성향이 고집도 세. 이거 환장의 콤보입니다. 이거 완전 안 고쳐져요. 이런 사람들은 1년이 지나 다른 사람들 하라는 대로 다 하면 9월 10월 가서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문제도 이제 선생님 풀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얼굴이 어둡죠. 계속 안 풀리죠. 내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를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렇게 배우신 게 또 독이 되진 않아요. 제가 그거를 막을 거예요. 배운 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적용돼서 들어오는 거 제가 수업 중에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아예 끊어버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어쨌든 지금 문제 구성은 영어학은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담당하는 건 요렇게 2가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여기 음성음로부터 나머지는 우리 남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그걸 담당해서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뭘 보시냐면은 여러분 33페이지 한번 좀 볼까요? (33페이지) 보니까 영어학의 영어 기출 분석 객관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 잠깐 하겠습니다.
서답형 유형으로 이제 바뀐 게 2014년부터 영학 문제를 이제 그걸 분석한 그 결과를 보면은요. 영학 기본 개념 및 첫 번째 쪽 오른쪽 끝 부분입니다. 영학 기본 개념 및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어진 자료를 분석 적용하며 영학은 보통 특히 의문론은 분석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사론도 지문에 제시되는 걸 분석하는 분석력이 있어야 돼요. 적용하여 문제의 지시 내용 및 출제자의 의도를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하세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를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앞에까지 잘 따라오고 나서 출제자의 의도 무시하고 있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영어학을 공부하는 게 학교에서 지금 여러분이 무슨 대학교 지나고 나서 뭐 이제 박사과정에 무슨 페이퍼 지금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뭐 지금 그냥 여러분이 그냥 심심해서 여러분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목표는 하나죠. 임용 시험에서 영어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 나오는 거는 다 맞춰야 되겠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은 이 시험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고집이 세다라는 거 얘기했죠. 문제에서 요구한 출제자의 의도는 이건데 자기는 다르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꾸. 참 희한한 성격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1년에 약 전체 인원 중에 10% 정도가 그래요. 바뀌질 않아요. 성향이. 계속 얘기를. 근데 어떤 사람 빨리 그걸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더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어쨌든 출제자의 의도를 이제 파악해서 쓰는데 그 방식이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아 선생님이 저런 걸 얘기한 거였구나 하나씩 알게 될 겁니다. 기본 개념이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본 개념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 여러분이 이런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가능해요. 출제자의 의도라는 걸 아무렇게나 파악하는 게 아니라 통사 이론에 관한 기본 개념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통사로는 특히 통사로는 이론이에요. 이론은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A라는 현상에 대해서 1번 학자, 2번 학자, 3번 학자, 4번 학자가 해설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통사 현상 하나에 대해서 그러면 학자마다 있는 100명의 학자가 해놨으면 100개를 다 배워야 하냐? 다행인 건 첨스키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사람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배워요. 그것만이 정답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수업 중에 가르친 게 나중에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심지어 정문 비문도 다를 수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 다시요. 심지어 정문 비문도 다를 수 있어요. 네이티브 스피커 그 학자들이 본 바에 따르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정답 찾기 위주의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생각이 지금부터 바뀌어야 돼요. 얘는 때에 따라서는 정답이 없을 수 있어요. 뭘 보고 파악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지문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출제자가 무엇을 여러분한테 요구하는지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 방식은 무조건 암기 안 돼요. 이거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는 영어 의문론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요. 통사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심지어 저는 문법도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켜요. 먼저. 문법 암기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 먼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해를 해야 암기할 게 줄어들어요.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담을 많이 덜어드릴 테니까 어쨌든 알고 계셔야 돼요. 아, 통사로는 이론이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정답을 배우는 게 무조건 암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문에 이제 주어진 것을 이해하고 그걸 파악해서 이제 따라갑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훈련 방식이 1, 4월 종합반 이제 우리 그 이론 수업 있죠? 그게 끝나고 나면 5, 6월 기출부터 그때 연습을 시작할 거예요. 미리 부탁드릴게요. 초수인데 아직 영어학이든 이거 임용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1, 4월 안에 절대 기출문제 풀지 마세요. 5, 6월 가서 풀어야 돼요. 뭐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훑어보시는 건 괜찮아요. 아, 이런 일반 영어 이런 거 나오는 거구나. 아, 문화, 와, 이건 버려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영어학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는 건 괜찮은데 그거 지금부터 푸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손대면 독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손대지 마세요. 거기 표에 보시면 2014년 배점인 14점, 2015년 19, 2016년 18점.
2017년에는 맨 왼쪽에 27 or 23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연결론하고 의문론하고 겹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을 연결론 거를 영학적으로 가져오면 27점, 연결론에 그대로 다투면 23점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 알겠죠? 예, 그 밑에 2018년도 작년 거는 27점. 근데 유포미즘이라고 연결론하고 겹치는 부분을 빼면 25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25점으로 보는 게 거의 맞아요. 배점이 27점은 영화가 너무 많아요. 80점 만점에 섹션 4개로 나누면 20점 정도씩 할당된다고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그거에 맞춰서 21점 아까 이렇게 출제된 거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예, 그게 지금 그 표에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중간에 그 위쪽에 영어 고득점 학습 전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각각 요즘에 트렌드에 문제가 뭐가 나온지를 이렇게 좀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초수인 입장에 영어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첫 줄 읽어보면 통사론 학교 문법. 통사론 부분은 기본 심화 이론을 중심으로 기본 변형 규칙, transformational rules라는 것이 있는데 GB theory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지? GB는 예. 그래서 몰라도 돼요. 다 가르쳐 드려요. 편하게 생각해서 지금 오늘 이거 듣고 오히려 내가 임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좀 필요 없습니다. 1월 첫 시간부터 선생님들이 다 하나씩 되짚어 줄 거고 특히 영어학은 나중에 이렇게 따라오고 그러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아무 용어도 몰랐던 것들을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는 지금 그냥 가볍게 보세요. GB theory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4에서 2019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제 엑스파 theory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가로 건너뛰어서 setter theory, binding theory 올해 나온 문제가 바로 control theory입니다. 예, 이런 것도 이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게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요즘 되게 강조했던 것들이 structural 거기 ambiguity 말고요. syntactic structure에서 통사적인 구조. 트리를 갖다가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고 분석해야 되는 문제들을 계속 모고 때 연습을 했는데 역시 올해도 그러한 문제가 나왔었던 거 이따 한번 보죠. Anyway, 그래서 통사론하고 학교 문법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좀 나온다. 뭐 가볍게 보셔도 되고요. 이번에 의문론 금년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평 2개, 서술형 1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가면 다섯째는 의문규칙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보이세요? 네. 의문론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의문규칙을 발견해서 쓰는 겁니다. 뭐는 어떤 그 모음 앞과 뒤에 어떤 자음 앞과 뒤에 그런 어떤 환경을 보면서 그런 걸 써주는 게 있어요. 그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 분석력이 필요한데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남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남 선생님이 잘해 주시겠대요. 네, 못 믿어보세요. 어제 우리 만나서 얘기했는데 남 선생님이 저보고 이제 본인보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한참 어린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한참 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남 선생님 여러분 잘 해주신대요.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3번에 형태, 의미, 화형론은 금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배워보시면 여기 각각이 까다로운 게 하나씩 들어있어요. 예, 나중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교재가요. 올해는 이렇게 됩니다. 1, 2월 기본이론, 3, 4월 심화이론 이렇게 돼 있죠. 예, 교재가 작년까지 이렇게 한 권 이렇게 따로따로 두 권을 따로 사셨어야 돼요. 근데 자, 작년에도 혹시 수업 들으신 분 있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1, 2월 책이 기본 이론 책이고 3, 4월 책이 심화 이론 책인데 이걸 합본을 했어요. 합본을 하고 대신 통사론 책을 한 권, 통사론하고 문법 들어가 있는 게, 그 다음에 의문론 책이 한 권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여러분이 그거를 다 가지고 다니면은 이 두께가 그러니까 무슨 백과사전 같은 거 머리에 배구자도 될 만한 거를 그럴 수가 있어서 요거를 지금 출판사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대요. 그런데 합본을 한 이유는 있어요. 두 가지면 측면. 여러분이 기본 이론 하나 나중에 이거는 책을 꼭 잊어버려 나중에.
그리고 통사론이 하나로 시퀀스로 저는 여러분 이거 그 원서를 가지고 이렇게 주로 해서 제가 이 교재를 구성한 거거든요. 저는 통사론을 가리키는 제 방식이 있어요. 뭐부터 먼저 배워야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걸 먼저 배워야 그 다음을 이해하는데 이거를 뒤죽박죽 섞어 놓으면은요. 통사론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퀀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걸 아예 한목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어서 아예 합본을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문론도 마찬가지요. 그런 시퀀스로 잡아서 해놨어요. 작년에 오 선생님하고 강의할 때도 의문론도 그 시퀀스로 잡아주세요. 이해하기 쉬운 시퀀스를. 그래서 그거 잡혀 있으니까 전체 기본으로 내가 핵심으로 전체를 보고 싶은 책이다 그러면은 지금 멘토 교재를 여러분 하나 중심으로 하고 제가 나중에 원서를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서포트 하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한테 이러면 비용적인 부분이 어차피 두 걸 따로따로 사면은 더 비싸거든요. 예,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싸게끔. 예,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책정했더라고요. 보니까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 작년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내용을 그래서 일부러 요번에, 또 다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내용이 추가되는 거는 프린트로만 나가고요. 대신 페이지를 보기가 아마 내용 그대로 다 그대로 이렇게 책에 딱 두 권이 붙는데 페이지가 다르겠죠. 뭐 그건 본인이 알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다 새 페이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시든 예 그거는 도저히 난 이런 식으로 못하겠다 그러면 새 책을 사시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자 어쨌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수업의 구성이 기본 저희 팀은 이렇게 안 합니다. 저희 영어학팀은 기본 이론 때 전체 시험에 나오는 기출에 나오는 거 다 한번 보고 3, 4월 때 조금 더 심하라고 해갖고 좀 더 어렵게 해서 이렇게 또 한번 되돌아서 다시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영어학 이해 못해요. 여러분이 이거 다 배우면은요 임용에 볼 수 있는 거를 그대로 다 공부를 하려면 대학교 학교 수업 방식으로 했을 때는 짧게는 96시간에서 144시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의 시간이 수업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 공부 시간이 아니라. 근데 우리 이거를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거를 우린 몇 시간 해야 되냐면 16주. 16주면 이제 제가 2시간씩 하거든요. 그럼 저 파트만 나눴을 때는 저 파트는 아니 36시간이 아니라 32 맞죠? 아닌가? 16주 곱하기 몇 시간씩이죠 우리가? 2시간씩이죠. 그럼 32시간. 당황했어요, 갑자기. 자, 그래서 32시간 안에 우린 이걸 끝내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는 엄청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144시간짜리를 32시간 안에 이해를 해야. 난 그걸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네. 그래서, 임용에 그래서 주요 관련된 내용 쪽으로 수업을 집중해서 할 거예요. 대학 수업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죠? 네. 대학 수업 방식으로 하면 저 좋아요. 좀 편하죠. 숨도 많이 쉴 수가 있고 천천히 할 수 있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외에 이제 추가로 되는 보충 프린트는 이제 시간마다 종합반이 됐든 단과반이 됐든 그 보충 프린트가 나중에 받으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보충 프린트에서 보통 평균 2문제는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항상 나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나중에 이제 문제 분석할 때 보여드릴 텐데 그 보충 프린트는 나중에 파일을 잘 이렇게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옆에 잘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 챙기세요. 자, 일단 보시고요. 자세한 얘기 이제 요즘의 트렌드는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통사로는 학교에서 혹시 앤드류 카니 책으로 수업을 들으신 분 한번 표시해 주세요. 내리세요. 힘들었죠, 여러분? 그쵸? 그 책이 가장 최근 이론을 제일 많이 반영해 놓은 거예요. 앞에 다 잘라 먹어버리고 그거부터 배우면은 사실 통사론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앤드류 카니 책으로 먼저 하면. 임용에서 통사 이론은요. 첨스키 이론이 1900 이제 뭐 60년대 이론 있고 70년대 있고 80년대 이론 있고 또 82년 있고 88년 있고 이래요. 근데 대체로 첨스키 이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예전에 임용 시험은 88년 이전 이론까지만 하면은 끝.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시험 출제된 연도 2016년
그러니까 2017 학년도 시험 이게 문제예요. 연도는 그런데 학년도 때문에 맨날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시행이 된 연도 2016년에 BP 쉘이라는 거를 이게 나왔어요. 아마 앤드류 카니 책을 본 사람들은 요게 뭔지 이제 거기에 그 책에 이제 좀 있는데 이 이론은 첨스키 88년 이후에 된 이론이에요. 요때부터 건들기 시작해서 2017년 그다음에 올해 2018년 올해 거는 뭐 그런데 작년 두 번 이렇게 연속 작년의 문제도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 거기에 다른 부분들이 앤드류 카니 책에 있는 거를 좀 살짝 이렇게 반영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는데 과거 거는 너무 오래된 이론인데다가 또 이제 출제 교수들 이제 낼 만한 문제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걸쳐 들어가는데 이걸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앤드류 카니 책을 그래서 작년부터 따로 그것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원서로 보고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책에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필요한 건 제가 따서 수업 중에 뭐 종합반 시간이든 단과 시간이든 제가 다 해서 따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요즘은 새로운 이론도 조금 반영되는구나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는요 이렇게 기출을 항상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교재를 구성을 하고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한테 맡겨두시면 돼요.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고 그리고 공부하라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 알겠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실러버스는 이제 구체적인 거 이제 나갈 거예요. 근데 저는 뭐 1, 2월 거기에 신텍스 한 6주 하고 7주, 8주는 그래머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아까 이 많은 내용인데 32시간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32시간 동안 뭐밖에 못 하느냐면요. 기출에 나왔던 핵심 내용 다루는 거. 그걸로만은 시험 대비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영어학은. 연결원학은 또 좀 달라요. 과목의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영어학은 이거 외에 미안하지만 단과로 조금 보충을 자기 필요한 거는 보충을 하셔야 돼요. 요것만 해서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반 그건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고 뒤에 넘어가시면은요. 자, 스트레치 한번 하세요. 이렇게 쭉 피세요. 유 선생님 빨리 끝내라고. 여러분 피곤할 거라고.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원서 단과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책이 그 첫 번째 박스에 1, 4월 동안 하는 게 맨 위에 주교재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있죠. 이거는 작년에도 여기서 지금 요 문제 금년 거도 마찬가지고 형용사 문제도 그 다음에 작년에 정관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여기서 다 출제되고 있어요. 별표.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본인 혼자 하든 수업을 들으면서 하든 얘는 요즘 무조건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공교롭게 문법책은 이거 하나만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밑에 부교재라고 되어 있는 게 A Student's Grammar of English Language. 예전에는 이 책에서 더 많이 냈었어요. 런더프 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영국에서 이게 된 책인데 이 책이 훨씬 더 어려워요. 보기도 힘들고. 다행인 줄 아세요. Teacher's Grammar로 보는 여러분 세대가. 네. 그 다음에 The Grammar Book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 세 권, Teacher's Grammar까지 해가지고 요 세 권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Teacher's Grammar는 그냥 너무 기니까 보통 학원에서 그냥 TG 이럽니다. TG. 제가 TG 이러면 유선생 자꾸 딴소리를 하시고 막 이상해. 톨게이트 약자예요. 뭐 이런. 유선생도 되게 썰렁해. 보면.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 외에 또 다른 거 이렇게 봐야 될 책들이 좀 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머지 교재를, 부교재를 다 써서 봐야 되느냐?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교재에서 임용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 제가 보충 프린트로 Teacher's Grammar, 즉 TG 수업을 할 때 한 주에 프린트로 하나씩 이렇게 나가요. 어떤 때는 12페이지, 어떤 때는 20페이지, 어떤 때는 15페이지 해갖고 나머지 책에 있어서 임용관에서 봐야 될 것만 제가 싹 다 추려서 드리니까 뭐만 하시면 되느냐? 수업에 들어와서 그 한 주 수업 듣고 하라는 대로 복습하고 보충 프린트 받아서 그거 복습하고 보충 프린트를 그러니까 16주, 이거 4개월 과정이에요. 16주 다 끝나고 나면 두께가 이만할 거예요. 한 권의 책이 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걸 그러니까 나머지 책들을 제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른 데 거기다가 이렇게 뭐 돈 투자해서 더 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예. 나중에 어떤 친구들이 이제 세 번째 공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볼 게 없으니까 한번 다 이제 다른 문법책 한번 다 볼까? 한 다음에 그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그 책 괜히 샀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볼만한 건 선생님이 다 추리셨던데요.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떡하죠? 다 환불도 못하고. 나중에 그런 후회가 생기니까 그냥 보충 프린트만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저는 TG 수업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2달에 안 해요, 보통. 보통의 선생님들이 이걸 두 달에 하거든요. 뭐 3시간이나 3시간 반 해가지고 한 주에 2챕터씩 나가서 그렇게 하면, 그럼 저도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소화가 안 돼요. 체해요. 소화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한 주에 그냥 한 챕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16개 챕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챕터를 여러분이 조금 읽어보게 하면서 제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1월부터 4월까지 하나의 전체 강의입니다. 알겠죠? 2달짜리 강의 아닙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은 한 번 할 때 2시간이에요. 120분.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1, 4월에 이제 수업은 이제 Teachers Grammar는 여러분 이제 요걸 하면서 목표는 이거야. 이 수업에서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 첫 번째, 중고 문법이 요즘 굉장히 약해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문법 수업을 가르쳐봐도 그렇고, 모고 때 문법 문제 제가 조금만 살짝 건들면 다 틀려요. 실력 있는 친구들도. 작년 모고도 그랬어요. 근데 그럼 거의 대부분 문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론은 아주 어렵게 해서 깊이 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법은 그런 부분은 맘대로 손을 댈 수 있어요. 예제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시험 봤다, 정답률 제가 10% 미만도 그냥 만들 수 있어요. 빅박스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만큼 문법이 굉장히 과거 세대에 비해서는 취약해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시험도 보기 힘들지만 교사가 돼서 여러분도 곤란해요. 학생들도 몰라? 본인도 몰라? 몰라도 돼? 막 이러고 선생님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TG 수업을 하면서는 중고 문법을 여러분이 잘못 배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책에 아예 설명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정법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가정법은 여러분 스스로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임용에 관련돼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을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해를. 그래야 통사론에도 연결이 잘 되고요. 여러분 외울 게 줄어들어요. 무작정 나는 외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혼자 책 보세요. 네. 혼자. 밤새서. 근데 문제는 안 풀려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영어학은 암기하면 안 풀린다라고. 알겠어요? 예, 의문문도 마찬가지.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5월에 가면, 요건 이제 4월쯤 가면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요거는 모두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1, 4월 과정을 멘토 교재, 그 교재 가지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되짚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멘토 교재하고 연결해갖고 새로운 걸 추가해가면서 할 수 있게끔 이것도 Syntax and Argumentation은 중요한 책입니다. 통사론을, 이론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써진 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영어 원서에 관련된 보충 프린트를 해서 또 수업을 좀 다르게 구성해서 가는 거, 오늘은 그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기억도 여러분이 못하고 어쨌든 4월 가면 이걸 얘기를 할게요. 그럼 맨 밑에 책은 별표는 일단 해두세요. 7, 8월에 Transformational Grammar. 요즘 이 책에서 계속 한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거의 들으셔야 돼요. 왜? 혼자 하면은 이 책이 나중에 이제 봐보신 분들한테 책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책 내용도 어렵고 양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정리하는 방법인데 그건 나중에 수업이 진행되면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영어학에 관련해서 중요한 원서 책은 요거 일단 통사론하고 문법에서는 이렇게 세 권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서는. 알겠죠? 예. 자, 물론 이 중에 이제 일부는 전부 다 교재에 이렇게 내용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의문론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책이 거기 5, 6월에 있는 거 지금 Applied English Phonology 이렇게 돼 있죠? 예, 요 책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어디냐면은 37페이지요. 여러분 건 37페이지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의문론 없어졌네? 난 있는데? 뭐지? 없어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 종합반 수업 들으면은 거기 작년에 오 선생님한 중요한 여기 영어학에 의문론에 제일 매년 출제되는 책, 그러니까 통사론의 Transformational Grammar처럼 매년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
Applied라는 그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Applied English Phonology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작년에 오 선생님이 그 강의하신 인강을 여러분한테 제가 우리 유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건 들으세요 다. 예, 나중에 제가 들으실 때 제가 그건 수업할 때 얘기를 드릴게요. 알겠죠? 이 책 그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뭐 무료로 주니까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나 보다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다음 기출문제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늘 기출해서는 거의 하지 않고 포인트만 잠깐 얘기할게요. 그럼 여러분 몇 페이지야? 8페이지 맞네요. 38페이지. 의문론 이렇게 기입형 나온 거고 강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전공 A형 4번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의문론에서 이렇게 강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의문론 남선생님한테 강세 배울 때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강세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세도 지역에 따른 차이라든가 사람에 따른 차이라든가 영국식과 미국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렇죠? 발음에서도 여러분 영국식, 미국식에 대한 그런 차이도 있을 거고 특히 R 사운드 같은 retro R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예, 그래서 뭐 그건 이제 남 선생님이랑 여러분 이제 같이 하시면 돼요. 보시고 넘어가세요. 이제 이거 기출은 아까 남 선생님 다 얘기했는데 수업 중에 여러분한테 반영해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39페이지 같은 거 전공 A형 5번 같은 게 tense vowel하고 lex vowel에 관한 겁니다. 출제 연계 및 적중이라고 맨 밑에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1년 동안 연간 진행한 수업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다뤘던 것들이 이렇게 수업에 몇 번씩 다룬다라는 거예요, 다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고 와 이렇게 많이 듣는데 이걸 틀려? 예, 틀려요. 왜? 이거 나중에 머릿속에 다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하나씩은 어렵지 않아요. 그걸 머릿속에 다 담고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게 되려면 몇 번을 반복하면서 내 걸로 체화가 되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4월에 첫 주, 두 번째 주 재수업 딱 들으면요. 뭐 괜찮은데 막 이래요. 3주, 4주, 5주 이상한데? 6주, 7주 이렇게 하면 뭐지? 막 이래요 이제. 예. 그리고 3월, 4월쯤 들어가면 통사론을 해야 될까? 막 이래요. 그러면 통사론을 포기하면 내가 9점을 빼고 계산해 봅니다. 9점을 빼고 합격할 수 있을까? 안 되겠구나. 들어야 되겠구나. 계속. 예. 이제는 뭘 포기하면은 합격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합격 점수 커트가 올라가서. 일단 넘어가세요. 자, 통사론 A형 9번. 이 문제가요. extraposition 외치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건 문제에 대한 전체 자세한 해설은 안 하면 되고 나중에 수업에 합니다. 아주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만약 보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서 또 하나의 용어를 쓰고 있는 게 아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CP 이거는 이 전에도 썼던 용어고 이 이후에도 와서 CP라는 게 complementize phrase 몰라도 돼요. 지금 어쨌든 옛날에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S바라고 이렇게도 용어를 붙여서 그냥 문장 센텐스로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TP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TP는 옛날식으로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IP 그 다음에 S 옛날에 처음에 최초에 S라고 했던 게 나중에 IP 구조로 바뀌고 TP로 바뀌고 지금 어떤 통사로 처음 듣 뭐? IP? TP? 뭐니 저거? 예, 몰라도 된다고요 지금은. 어쨌든 센텐스 문장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TP 구조 안에서 이쪽에 이제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BP 구조 안에 목적어에 붙어 있는 관계절은요 외치되면 BP에 붙어요. 여기에. 그거 여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데이터를 잠깐만 보세요. John won't turn a friend 그 다음에 who needs help awa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a friend라는 turn 다음에 있는 a friend라는 목적어 다음에 있는 CP 관계절도 일단은 CP라고 합니다. 바로 who needs help가 뒤로 외치 extra position 외치 뒤로 돌리면 B번 4번의 B번 John won't
turn a friend away. 그 다음에 관계자만 뒤로 빠지는 거예요. Who needs help? 그럼 얘가 어디 붙었냐는 얘기예요. 수용도상. 수용도상 여기 붙은 거예요. BP에 붙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B박스에 가서 뭘 하느냐? 뭐라고 돼 있어? B박스에 가갖고 few people. 자, 브래킷 해보세요. Who knew him만. Who knew him만 브래킷. 관계절만. 브래킷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네모 꺽쇠로. 예. 브래킷 해서 Who knew him만요. 우리 work with John. 그럼 얘가 뒤로 빠져요. 그럼 B박스의 2번 문장. Few people. 우리 work with John. 그 다음에 Who knew him 하고 뒤로 이것도 외치된 거예요. 다 문장 끝에 가 있죠? 근데 얘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디에 붙느냐 이렇게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나온 자리가 어디예요? 주어에 붙어 있었던 관계절이에요. 아까 4번의 B는 뭐에 붙어 있었던 관계절이에요?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에 있었던 관계절은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지가 속한, 지금 다 이해 못해도 지가 속한 그 명사구가 속한 바로 이 캐테고리 있죠? 바로 위에 있는 범주, 거기에 붙는다예요. 주어에 붙은 거는 주어에 붙어 있으니까 주어는 바로 이 자를 얘기해요. 이때는 TP로 쓸 때는 주어를 MP 대신에 DP라는 용어를 쓰는데 DP equal MP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few people 하고 관계절 이렇게 who 블라블라 이렇게 있는 게 얘처럼 문장 뒤로 끝으로 이렇게 외치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 붙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거 여기 붙어요. 지가 속한 바로 윗범주 캐테고리. 이 사람 설명에 응한다라며.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걔 어디 붙었니? 라고 하면 TP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된다라고요. 이걸 언제 했느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 문제는 금년 말고 작년 모고 있죠? 작년 모고에 이거 냈어요. 재밌는 거. 작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작년 기출문제인 정관사 더 문제는 그 전년도 문제은행 7, 8월에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전년도 모고에 있는 거는 이렇게 반영돼서 나오는 게 그게 보여요. 연결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걸 다 반영해서 여러분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옆 페이지 41페이지 가니까 출제 연계된 게 이거에 가장 많이 다룬 거 어디냐면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제가 아까 7, 8월에 중요한 영어 원서 책이 있습니다.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했죠. 올해 그 책에서 이 문제 나왔어요. 매년 그거 강조해 놨어요. 이거 나올 수 있다. 목적어에서 빠진 거는 여기 붙고 주어에서 빠진 거는 여기 붙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단계가 이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럼 두 개 다 동시에 빠지면 어떻게 붙을까? 그건 나중에 수업 중에 배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배우면 여러분 이거는 다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올해 문제는 작년 문제가 통사론이 어려웠어요. 굉장히. 근데 올해는 평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평이한데 공부를 한 친구들은 쉽게 쓰고 제대로 아까 이해를 한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것도 까다롭죠. 이거 많이 틀렸어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고요. 넘어가 보세요. 42페이지 형용사 이런 건 나중에 수업 중에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 중인데 형용사 우리 중고도 아니야. 중학교 때 한정용법, 서술용법 있죠? 예, 바로 한정용법으로만 쓴다라는 건 명사, 행명사 앞에서 adjective가 여기서 앞에서만 얘를 수식하는 용법으로 쓰는 거 TG에 정리되어 있는 거 1, 2, 3, 4 있는 거 TG는 거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TG 수업을 할 때 그 파트는 이거는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거니까 요 밑에 파트는 꼭 한 번만 읽으세요. 대신 꼭 읽어놓으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노파심에 7, 8월에 문제은행 할 때 제가 보충 프린트로 한 번은 커버를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답을 엉뚱한 걸 고르시고 하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해설할게요. 알겠죠? 예. 그리고 그 옆에 의문론. 이게 의문 규칙 문제예요. 43페이지에 있는 게. 이런 거는 이제 자질 파악이라고 합니다. 자질 파악. 그러니까 L이라는 그 자음, 그 앞뒤 전후 관계에 따져서 그런 자질 파악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그 해결 방식에 대해서 남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45페이지 문제 나온 거에 대한 평가만 한다면요. 이 문제도 쉽지만 까다로워했던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멘토 교재 있죠. 1사원에 들어가면 이 문제는 제 교재에 있어요. 남 선생님하고도 아까 그랬는데 남 선생님도 제 교재에 있는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거는 정확하게 보여요. 예, 그래서 분류 방식도 프로를 분류하는데 제가 수업 중에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프로라는 건 자, 통사론 처음 들으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통사론에서 프로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안 나타난 거. 예, 그걸 공범주라고 하는데 이 프로이드에서 나오는 것이 arbitrary, 임의 통제라는 거. 예, 문장 안에서 통제자, 즉 문장 안에서 해석할 수, 더 쉬운 말로 하면 문장 안에서 투부정사의 주어를 찾을 수가 없고 그냥 아무나 someone이 될 수 있으면 그걸 우리는 arbitrary control 해서 임의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non-arbitrary 하면은요,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만약에 임의 통제가 아니고 문장 안에서 누군가로 해석을 받아야 될 때는 그때 첫 번째가 obligatory, 의무 통제라는 건 문장 안에 누군가가 꼭 주어야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에. 이해됐어요? 예. 혹은 제가 특이하게 이걸 보여드렸어요. optional이 있다. 이 저자의 설명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거든요. optional이라는 건 문장 안에 누군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얘처럼 다른 누군가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분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딱 나왔어요, 지금. 근데 이때도 이거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non-arbitrary를 갖다가 찾으라고 돼 있어요. 제일 어려웠던 거 그거 하나만 얘기하죠. B박스 1번 A. Pearl 다음에 to improve himself. John should consider therapy. 이렇게 돼 있고 1번의 B가 John is easy to talk to. 이 두 개의 문장 갖고는 문제 디렉션을 보면 arbitrary인지 non-arbitrary인지를 밝히라. 그리고 만약 non-arbitrary가 있으면 그것은 obligatory인지 optional인지까지 써주라 이거였어요. 요거 하나가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한 게. 근데 1번의 A는 여러분 바로 to improve himself. 이때 해석의 앞에 투부정사 앞에 있는 주어가 누구냐면 뒤에 있는 John이에요. John이 자기 자신의 건강, 즉 개선한다는 건 여기서는 문맥상 자기 자신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John should consider therapy. 됐습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장에 있는 John으로 해석이 되니까 arbitrary예요, 임의 통제예요, non-arbitrary예요. non-arbitrary. 이거예요. 비임의 통제. 우리말이 더 어려워. 자, 그래서 요거 그러면 요거인 경우는 얘인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John으로만 해야 되느냐? John도 되고 이걸로 하면 John도 되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느냐? 체크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제가 수업 중에 가르쳐 드렸어요. 그 방법이 보통에 설명이 안 됐어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관련된 주요 임용 책자에 아무데도 이 방식이 설명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이 뭐였냐? 렉시컬 NP를 집어넣어라. to 앞에. 넣는 방법은 for 다음에 Bill.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집어넣는 거야. For Bill to improve himself. Bill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John should consider therapy. 뭐 말이 이상하죠? 그게 안 되는구나. optional에 집어넣으면 optional인데 그게 안 되니까 obligatory구나. 이렇게 쓰고 나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 맞춘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그거 다 어떻게 찾았어요? 선생님이 그 방법 가르쳐줬잖아요. 그걸로 풀고 이걸 썼어요. 하란 대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다 푸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뭔 소리야? 저게 뭔 통제야? 뭐 이러면서 다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 시간부터 하나씩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항상 매년 해보면은요, 마음을 열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그 영향을 받기보다는 선생님마다 다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 다르고 여러분 벌써 이제 몇 사람 보셨는데 난 저 선생님 괜찮은 것 같아. 딱 싫어 막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나? 네? 자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은 다 경험이 많으세요. 적어도 스타일이 여러분한테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방법 자체가 이렇게 뭐 얼토당토하는 걸 갖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하는 방식을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내가 임용을 이만큼 지금 해볼 수 있겠구나 하고 어떤 자신감을 여러분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유 선생님 5분만 쉬세요. 5분만 쉬었다가 유 선생님 들어와서 이제 마무리하실 겁니다. 나중에 첫 주 수업 때 그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